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차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식을 분석해서 꼭지점의 좌표나 추이 방정식 등을 찾아보는 연습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들을 단서로 삼아서 이차함수의 식을 거꾸로 추리해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 방법들을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개념 하나하나를 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그럼 이제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유형별로 어떤 형태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유형은 뭐냐면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와 그 그래프 위의 다른 한 점, 꼭지점과 그래프 위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꼭지점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했죠.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안다는 거는 되게 강력한 단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조건이 매우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형태로 식을 세워야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우리가 P, Q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차 함수의 식은 어떤 형태로 놓는 게 가장 편리할까? 맞아요. 바로 표준형입니다. 이 표준형이라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형태죠. 왜? 꼭지점 좌표를 바로 관찰을 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꼭지점 좌표가 PQ니까 y는 a 최고참 계수 그다음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무엇일까요? 2번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꼭지점이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예를 들어 꼭지점이 꼭지점이 2,3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요 표준형식을 우리가 y는 어떻게 바뀌어? a에 x 빼기 2 제곱 더하기 3 요렇게 바로 표준형 그래프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요 미지수 한 개 남는 a 얘를 찾아야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요 표준형 그래프에서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이 p와 q를 알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값이 a란 말이야. 우리가 찾아야 될 미지수는 바로 a. 맞죠? 그래서 이 a 값을 찾아내는 것이 요 핵심이죠. 그럼 요 A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서가 필요해. 또 다른 조건 아니면 단서가 필요해. 바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위의 한 점, 얘를 쓸 거야. 그러면 이 점이 어디 있어? 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점에 x 좌표와 y 좌표를 각각 대입을 하면은 그래서 한 점에 x 좌표, y 좌표를 요 그래프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식이 성립해야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표준형을 보면 바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a 값을 그래프 위 한 점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꼭지점 PQ고 한 점이 MN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y는 a에 x 빼기 2 제곱 더하기 3이라는 식의 MN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니까 요 X 자리에 여기를 대입하고 N은 Y 값이니까 요 Y 값에 대입을 해서 식을 풀면은 A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나온 A 값으로 우리가
이 값을 a를 결정해 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 이차함수의 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아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고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하죠. 그럼 a 값을 다시 표준형에 대입해서 이차함수의 식을 우리가 미지수 없이 다 완전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핵심은 표준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봅시다. 이 예제는 이제 꼭지점 좌표와 그래프가 지나는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특정 x값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한 점을 지나고 꼭지점 좌표가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가 처음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야지.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라고 주어졌으므로 y는 x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10 요렇게 들어가 있다 그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놓을게. 그럼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야? a 하나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어진 점을 대입해야지. 주어진 점을 대입하면 a 값 구하기. 그러면 y는 a에 x 더하기 3 제곱 빼기 10 위에 점이 뭐야? 문제에서 0,8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 0,8이라는 점은 이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 대입하고 8을 y자리에 대입을 해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대입을 해서 답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8은 어떻게 돼? 9a 빼기 10 이렇게 나오죠. 그럼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네요. 그럼 얘 풀어보면 a는 얼마? 2가 나온다. 그래서 a 값을 찾았어. 그럼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한다고? 이제 2차 함수식 완성해야죠. 그러면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2차 함수는 너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그대로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자. 뭘 물어봐? x는 마이너스 1일 때 너가 함수 값을 찾지. 그럼 이 문제 핵심은 뭘까요? 일단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식을 완성하는 게 중요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잘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만 한다면 이 함수값이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함수값을 찾아보면 2에 2제곱 빼기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고 튀어나오죠. 따라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답을 적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추계 방정식과 그래프 위 두 점이 주어질 때. 그러면 이 추계 방정식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x는 p라고 조건이 주어질 거고 그래프 위 두 점이 주어져.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추계 방정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꼭지점의 x 좌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다 아는데 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식을 세워야 될까요? 추계 방정식이 x는 p라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 x 좌표를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억나죠? 왜 축은 요 꼭지점을 요렇게 지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추계 방정식 여기가 p면 꼭지점의 x 좌표가 p 맞죠? 그럼 이번에도 이차 함수의 식을 어떤 형태로 놓는 것이 유리할까? 근데 역시 표준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꼭지점 좌표가 내가 p라고 주어져 있다고 치면은 식을 y는 어떻게 돼? a의 x 빼기 p 제곱 더하기
AQ 요런 꼴로 놓으면 우리가 아는 정보가 P는 알고 모르는 정보가 AQ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좌표가 X는 3이라고 추계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표준형으로 Y는 최고차항 모르니까 A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Q 요렇게 세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값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A를 모르고 Q를 모르네. 아까 위에서는 모르는 값이 A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A도 모르고 Q도 몰라. 그죠? 그러면 미지수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에 두 점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이므로 조건 또 뭐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미지수가 두 개이므로 얘를 구하려면 조건 또 두 개 필요하지, 그지? 그럼 이 조건 두 개를 어디서 찾아? 그래서 문제에서 이 조건으로 그래프 위의 두 점을 준 거야. 그러면 이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그래프 위에서 얘를 점, 첫 번째 점 1번 점, 2번 점이라고 하면은 요 1번 점도 그래프 위에 대입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얻고 요 2번 점도 그래프 위에 대입해서 관계식을 얻어서 얘를 연립해서 풀면 A와 Q의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점을 대입해서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A와 Q에 대한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얘 어떻게 풀어? 아, 얘를 연립해서 AQ의 값을 구하지. 우리 XY에 대한 방정식 두 개 나왔을 때 연립해서 XY 값을 구했잖아. 똑같이 그 XY가 AQ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AQ의 값을 아니까 AQ 자리에 숫자 대입하면 이차함수의 식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추계 방정식을 줬다는 거는 이차함수의 식을 표준형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추계 방정식 x는 p가 뭘 가르쳐 준 거야? 꼭지점에 x 좌표를 내가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지점 정보를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꼭지점 정보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1식을 표준형으로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각각 대입을 해. 그러면 방정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해서 미지수 두 개의 값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해서 이차함수의 식을 완성한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하지만 미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점이 달라. 왜?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잖아. 하지만 원리는 같아. 뭐 쓰는 거였어? 표준형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 예제는 이제 추계 방정식과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함수 식을 좀 세워볼게요. 문제 조건이 뭐였어? 추계 방정식을 줬네. 그 다음에 이 세 점을 줬네. 그지? 그럼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일단 표준형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y는 a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q 요렇게 나오네. 그지?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야? a랑 q 두 개를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주어진 점 중에 두 개를 대입해야지. 주어진 점 중에 두 개만 대입하면 되지. 왜? 내가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여기 세 점을 줬는데 세 점 다 대입할 필요는 없고 두 개만 대입하면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요 세 점 중에 뭘 대입하고 싶어? 요 얘는
1K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이 어떤 점을 대입할까? 0,-6이랑 -2,10을 대입해야 우리가 깔끔하게 미지수 없이 AQ의 값만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요 두 점을 대입해야 우리가 K 빼고 AQ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 두 점을 대입해? 우리가 미지수 K가 있는 게 싫어. AQ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려고 요 두 점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0,-6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6은 9a 더하기 q 요렇게 되고 10은 1 더하기 q 요렇게 되네. 그지? 아, 1이 아니고 a. 그래서 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해서 a와 q를 찾아볼 거야. 그럼 두 식에서 q의 개수가 같으므로 1식에서 내가 2식을 빼면 답이 뭐가 나와? 8a는 어떻게 돼? -16이네. 따라서 a는 -2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a는 -2라는 거를 요 2식에 대입하면 q가 튀어나오겠지. 그럼 q가 어떻게 돼? 너가 12 요렇게 튀어나오죠. 아, 그럼 내가 a와 q를 찾았으니까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한다고? 2차 함수 식을 완성할 수 있지. 사실 이게 4단계라고 하고 3단계를 내가 연립방정식 풀기라고 할게.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 4단계로 2차 함수 식을 완성해보자. 그러면 a는 -2, q 12를 대입을 해보면 y는 -2에 x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12 요렇게 내가 함수식을 완성했어.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뭘 찾으래? k 값. 그러면 내가 1,k를 함수식에 대입을 해야지. 대입해서 내가 k 값을 찾아야 되겠지. 어디 대입해? 내가 함수식 여기 잘 구해놨잖아. 그러면 대입하면 k는 -2에 4의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너가 계산을 해보면 답이 -32 더하기 10이니까 -20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20이었네. 어때요? 이 문제도 결국 추계 방정식 정보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식 세우는 게 중요했지. 그 다음에 두 점을 이용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중요했어. 이게 계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풀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을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꼭지점이나 추계 방정식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만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앞선 두 유형과 다르게 특별한 힌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세 점의 좌표 역시 이차 함수 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럼 어떤 형태로 식을 세워야 될까? 그럼 우리가 표준형으로 지금까지 세우잖아. 근데 표준형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꼭지점이나 축의 정보를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식인데 꼭지점이나 축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축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그럼 얘를 어떤 형태로 식을 세워야 될까? 표준형으로 세우는 건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일반형으로 놓는 게 더 편리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렇게. 왜? 우리가 표준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y는 ax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q 요렇게 되는데 요 q 자리 미 제곱을 하기가 조금 번거로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일반형으로 쓰는 게 편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야? 우리가 모르는 거는 힌트가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개수 a, b, c를 모르지. 그럼 이 미지수 a, b, c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미지수가 3개가 있으니까 조건 또 몇 개가 필요하겠어? 아까 두 개 조건, 두 개 미지수가 물어볼 때는, 모를 때는
조건 두 개가 필요했지. 그러면 미지수 3개니까 조건 또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줬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를 준 거야. 그러면 이 점이 1번 점, 2번 점, 3번 점 요렇게 나왔을 때 요 각각의 점들을 그래프에 다 대입을 해서 방정식 3개가 나와서 방정식 3개를 연립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점이 주어지면은 특별한 점을 대입해서 조금 계산을 줄여볼 수 있겠죠. 그럼 함수에서 특별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 주로 y절편. y절편이 주어졌다면 뭐 x절편도 있긴 한데 x절편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미지수를 줄기가 힘들어. 그래서 y절편이 주어지면 얘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팁이 얘를 바로 대입을 해서 이 점을 가장 먼저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자. 왜? 우리가 일반형으로 놨을 때 y절편의 값이 너가 c라는 값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y절편 값이 주어졌으면 c 값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얘가 y절편 값은 c 값과 같으므로 그러면 얘를 먼저 대입해서 c 값 먼저 결정하면 어떻게 돼? 미지수 우리가 모르는 게 A, B 두 개만 몰라, 그지? C 값을 먼저 결정하면 A, B 두 개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세울 때 식 두 개만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점 세 개를 다 대연립을 해야 되는데 y절편이 주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C 값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이 주어지면 C 값을 먼저 결정을 하고 A, B 두 개는 우리가 대입을 해서 연립으로 풀자.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연립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이 과정을 통해서 A, B, C 값을 다 알면 그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세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얘는 표준형으로 쓰면 좀 번거로워. 왜?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형으로 놓는다. 그 다음에 주어진 세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해서 세 개의 방정식을 만든다. 그지? 그 다음에 연립해서 A, B, C 값. 그래서 세 개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야?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그죠? 일반형에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예제는 그래프가 지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 식을 구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계산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 2,k를 지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점에 대한 정보를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 일반형으로 일단씩 세워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을 어떻게 썼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놨었죠. 그러면 미지수가 3개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미지수는 3개니까 점 3개를 대입해야지. 그러면 이제 주어진 세 점 0,4, 1,8, 마이너스 1,4를 너의 각각 대입을 해서 방정식 3개를 만들지. 근데 우리가 이 특별한 점이 y 절편이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0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4는 c 이렇게 나오지. 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y 절편 값이 c 값과 동일하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바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c를 y는
얘를 4라고 바로 얘를 보자마자 쓸 수 있어야 되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두 점을 각각 여기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 두 개를 만들겠죠. 그럼 미지수가 이 과정을 하니까 미지수가 두 개로 줄었다. 그지? 그래서 y절편 주어지면 얘를 바로 대입을 해서 미지수 c를 바로 찾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1,8을 대입하면 1,8 대입해 볼게. 8은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얘를 대입하면 4는 a 빼기 b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 식을 1식이라고 하고 내가 이 식을 2식이라고 하면 1식과 2식을 연립을 해서 풀 거야. 그러면 1식과 2식을 연립하면 너는 a 플러스 b 너가 4고 a 빼기 b 너가 0이니까 얘 두 개를 더해서 a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얘를 더하면 2a가 4니까 a는 2지. 그럼 a를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도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뭘 찾았어? a와 b와 c 값을 다 찾은 거야. 그러면 3번 과정이 어떤 과정? 3번 연립방정식 풀기.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어떻대? 2차 함수 완성. 그러면 y는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요렇게 2차 함수식을 완성했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문제에서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2,k 대입해서 k 값 구해야겠지. 그러면 k 대입을 하면은 2,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너가 16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k 값은 16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각 유형별로 어떤 식을 사용하고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함수값을 묻는 거는 세 유형 다 비슷했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 식을 세우는 방법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 주어지면 어떻게 돼? 너는 표준형. 축방 너 주어지면 너도 꼭지점에 x 좌표 주어졌다는 거니까 얘 보면 아 너는 꼭지점에 x 좌표가 주어졌다는 얘기니까 너도 표준형으로 세우고,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너는 어떻게? 일반형으로 세울 수 있죠. 그러면 y는 a에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놓고 너도 y는 a에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놓고 너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지? 이것만 기억해두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 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적용해보면서 실력을 다져봅시다. 문제를 읽으면서 이건 몇 번째 유형일까 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